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후각을 살펴보았습니다. 냄새는 코끝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비강 깊은 위쪽의 후각상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후각신경 섬유는 사골사판이라는 얇고 구멍난 뼈판을 지나 소각망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후각신호는 감정과 기억의 회로 가까이로 들어가 어떤 냄새를 맡는 순간 몸과 기억을 먼저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각입니다. 혀는 음식의 맛을 느끼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혀 표면을 확대해보면 그곳은 매끈한 고무판이 아닙니다. 작은 돌기들이 빽빽하게 솟아 있습니다. 이 돌기들을 유두라고 합니다. 혀의 유두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일부 유두에는 미뢰, 테이스트 버드가 들어있습니다. 미뢰는 꽃봉오리처럼 생긴 작은 감각세포 집합입니다. 음식물 속 화학물질이 침에 녹고 미뢰의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 미각세포의 미세 흉무에 닿으면 그 화학 자극은 전기신호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혀는 음식 덩어리 자체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혀는 침에 녹아 미뢰 표면에 닿은 분자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면 맛도 둔해집니다. 침은 단순한 윤활제가 아닙니다. 맛분자를 녹여 센서까지 운반하는 화학 분석용 용매입니다.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와도 그 분자가 침에 녹지 않으면 미뢰는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즉, 맛은 고체 음식이 아니라 침에 녹아든 분자의 정보입니다. 미각은 크게 5가지 기본 감각으로 정리됩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단맛은 에너지의 신호입니다. 당분이 들어왔다는 표시입니다. 짠맛은 전해질, 특히 나트륨과 관련됩니다. 신맛은 산, 즉 수소이온 농도와 연결됩니다. 감칠맛은 글루탐산 같은 아미노산과 관련되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의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쓴맛은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독성 식물성 알칼로이드들은 쓴맛을 강하게 냅니다. 물론 쓴맛이 모두 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커피도 쓰고 초콜릿도 쓰고 많은 약도 씁니다. 하지만 진화적 관점에서 강한 쓴맛은 입 안으로 들어온 물질을 삼키기 전에 한번 멈추게 만드는 방어장치였습니다. 미각은 즐거움을 위한 감각이기 전에 선배장치였습니다. 먹을 것인가? 뱉을 것인가? 몸은 혀를 통해 음식의 화학적 정보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혀의 앞쪽은 단맛, 옆쪽은 신맛, 뒤쪽은 쓴맛만 느낀다는 단순한 혀지도입니다. 실제 혀는 그렇게 깔끔하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맛의 민감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은 혀의 여러 부위에서 감지될 수 있습니다. 혀는 단맛 구역, 신맛 구역, 쓴맛 구역으로 나뉜 단순한 지도가 아닙니다. 혀 전체에 퍼진 미뢰들이 여러 종류의 맛 신호를 함께 감지합니다. 그리고 맛봉오리는 혀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천장, 편도 주변, 투두덮개, 심지어 식도 입구 가까운 곳에도 일부 미각 수용 구조가 존재합니다. 미각은 혀 앞쪽에만 그려진 지도가 아니라 입과 인두 입구에 펼쳐진 화학 감시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해부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혀에는 하나의 신경망만 깔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혀신경이라고 하면 맛을 느끼는 신경 하나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혀 위에서도 맛을 느끼는 선과 온도, 질감, 통증을 느끼는 선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혀의 앞쪽 3분의 2 안에서도 단맛, 짠맛, 신맛 같은 미각 신호는 주로 얼굴 신경에 가진 고삭신경을 타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같은 부위에서 뜨거움, 차가움, 거칠음, 따가움 같은 일반 감각은 3차 신경, 특히 하악신경 계열을 타고 올라갑니다. 즉, 하나의 혀 위에 2개의 광케이블망이 겹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화학물질의 맛을 읽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자극과 통증을 읽습니다. 혀의 뒤쪽 3분의 1에서 오는 맛은 혀인두 신경을 타고 갑니다. 투두덮개와 인두 깊은 곳의 맛은 미주신경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혀 자체를 움직이는 힘은 또 다른 신경인 혀밑신경이 맡습니다. 맛을 느끼는 케이블, 혀를 움직이는 케이블, 입안의 촉감과 통증을 느끼는 케이블, 이것들은 서로 다른 회로입니다. 그래서 맛이라는 경험은 처음부터 하나의 감각이 아닙니다. 혀의 화학 감각, 코의 냄새 감각,
3차 신경이 느끼는 온도와 통증과 질감, 씹을 때 들리는 소리, 침의 양, 그리고 기억과 감정. 뇌는 이 모든 것을 합쳐 한 접시의 맛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고추의 매운맛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매운맛을 6번째 맛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매운맛은 미각이라기보다 통각과 온도 감각에 가깝습니다. 혀의 미래가 매운맛이라는 기본 맛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캡사이신은 혀와 입안에 깔린 감각신경의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그 신호는 맛의 케이블이 아니라 통증과 열감을 느끼는 케이블, 즉 3차 신경계를 통해 강하게 올라갑니다. 실제 온도가 높지 않아도 뇌는 입안이 뜨겁다고 해석합니다. 매운맛은 혀가 즐기는 맛이기 전에 신경이 보내는 화학적 경고입니다. 그래서 너무 매운 음식을 먹으면 혀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납니다. 콧물이 납니다. 땀이 납니다. 심장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식 반응이 아닙니다. 통증 자극과 자율신경 반응이 함께 켜지는 것입니다. 입안의 감각신경은 캡사이신을 단순한 맛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뇌는 그것을 뜨겁고 아픈 자극처럼 해석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통증을 이상하게 즐깁니다. 강한 자극 뒤에 뇌는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엔돌핀 같은 완충 신호를 동원합니다. 우리는 그 통증과 완화가 섞인 감각을 맛있게 맵다고 부릅니다. 즉, 매운맛은 맛이라기보다 통증회로와 쾌감회로가 함께 만든 위험한 착각에 가깝습니다. 민트의 시원함도 비슷합니다. 멘톨은 실제로 입안을 차갑게 얼리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움을 감지하는 수용체를 자극해 뇌가 시원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입안의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뇌는 차갑다고 해석합니다. 즉, 입안은 단순한 맛 센서가 아닙니다. 화학물질을 통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을 읽고 동시에 뜨거움, 차가움, 따가움, 질감까지 읽는 복합감각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삭함, 쫄깃함, 기름짐, 떨음, 청량감, 매움, 향긋함.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우리가 아는 음식의 풍미가 됩니다. 후각과 미각은 각각 따로 존재하지만 식사 중에는 거의 항상 함께 작동합니다. 혀는 물에 녹은 분자를 읽습니다. 코는 공기 중으로 날아오른 분자를 읽습니다. 3차 신경은 자극과 질감을 읽습니다. 그리고 뇌는 그 신호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묶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안에서는 쓴맛과 산미가 올라옵니다. 코 뒤쪽으로는 커피 향이 올라갑니다. 혀와 이천장은 뜨거움과 질감을 읽습니다. 3차 신경은 온도와 자극을 확인합니다. 뇌는 여기에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분까지 섞어 맛있다 또는 별로다 라는 판단을 만듭니다. 초콜릿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이 녹는 질감, 카카오의 쓴맛, 향기 분자의 후각 자극, 입안에서 퍼지는 온도 변화, 씹는 소리, 그리고 기대감.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초콜릿의 풍미가 됩니다. 맛은 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맛은 코와 혀와 입안의 감각과 뇌가 함께 만든 하나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인체 설계도의 관점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눈은 빛을 읽었습니다. 귀는 진동을 읽었습니다. 전정기관은 중력과 회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코와 혀는 분자를 읽습니다. 눈은 멀리 있는 세계를 봅니다. 귀는 보이지 않는 진동을 듣습니다. 하지만 후각과 미각은 몸 안으로 들어오르는 물질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검사합니다. 입으로 넣어도 되는가? 삼켜도 되는가? 피해야 하는가? 이 물질은 에너지인가? 독인가? 단백질인가? 원해질인가? 후각과 미각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화학 보안 검색대입니다. 비강 위쪽의 후각 산피는 공기 속 분자를 붙잡습니다. 혀와 입천장의 미뢰는 침에 녹은 분자를 읽습니다. 3차 신경은 그 음식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픈지, 거친지 읽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후각망울, 뇌간, 시상, 피지, 전연계로 이어지며 감정과 행동을 바꿉니다. 우리가 음식을 고르는 이유, 상한 냄새를 피하는 이유, 어떤 향에 갑자기 기억이 흔들리는 이유, 코가 막히면 맛이 사라지는 이유,
매운맛을 맛이라고 착각하는 이유. 그 뒤에는 코와 혀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존 회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후각과 미각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밖의 분자를 몸 안으로 들여도 되는지 판단하는 가장 오래된 감시 시스템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맛은 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맛은 혀가 읽은 분자, 코가 잡아낸 향, 입안의 촉각과 통증, 그리고 뇌의 기억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하나의 통합 감각입니다. 그리고 후각은 그 통합 감각의 깊은 곳에서 감정과 기억까지 흔드는 가장 원초적인 화학 센서입니다. 우리가 한 숟가락의 음식을 먹는 순간 입과 코 안에는 보이지 않는 분자의 지도를 읽고 있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몸은 선택합니다. 먹을 것인가? 피할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이것이 후각과 미각입니다. 공기와 음식 속 분자를 읽어 생존과 기억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드는 인체의 화학 감각 설계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몸이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자동 조절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동공은 커지고 땀은 나고 소화는 느려집니다. 반대로 몸이 안정되면 심장은 느려지고 침과 위장 운동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 에피소드 가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내 몸의 엑셀과 브레이크입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